어, 이 단어는 축하종을 받는 부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 방향으로 이제 부재가 있을 때 이제 엑시얼 방향으로 로드가 되는 멤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애. 그래서 뭔가를 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 이런 애들은 이제 축 방향으로 이제 압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하중에 따라서 변형률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봉. 저희가 1단원에서 계속 배웠던 봉이 있고 케이블도 있고 스프링도 있어요. 스프링도 이제 축하종을 주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이 기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응력에 대한 기본식이 나오고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형률 나오죠. 그래서 올레 길이분의 델타. 이 변형 신장량 또는 압축량. 그래서 단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길이분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 축하종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스프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스프링 포스 그 식이 나오는데 하중 피해 작용을 받아서 스프링이 만약에 델타만큼 늘어났어요. 신장량이죠. 신장량. 그래서 델타만큼에 늘어나면 요게 성립을 하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배웠던 F는 KX죠. F는 KX.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강성도 K를 탄성계수 K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강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명칭을 주는데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F. 그래서 F는 뭐냐면 K의 역수예요. K의 역수. 강성도의 반대가 이제 유연도라는 개념이죠. 얼마나 이제 잘 변형이 되냐니까 유연도는. 강성도는 변형에 버티는 힘의 크기니까. 그래서 요 관계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만 알면 P는 K 델타다라는 것만 알면 이거 강성도 거꾸로 뒤집어서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후계 법칙을 얘도 이제 후계 법칙의 일부로 저희가 배웠었는데 물리 때 스프링 재료가 선형 탄성적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형 탄성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스프링의 영구 변형이 생기고 요 관계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장 압축 모드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 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나옵니다. K와 F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후계 법칙을 배울 때 1단원 소개 법칙을 배울 때 후계 법칙은 이렇게 되고 수직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2가 이게 탄성계수 개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영수 모듈러스라고 해서 영률이라고 했어요. 영률. 그리고 얘도 선형 탄성 영역에서만 유효하다. 선형 탄성 영역이 이제 조건이에요. 선형 탄성 영역에서 이 식을 쓸 수 있다. 후계 법칙. 후계 법칙.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K랑 E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K랑 E를. 둘 다 이제 강성도의 개념인데 K는 단위가 뉴턴 퍼 미터예요. 길이를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이죠. 그래서 둘 다 변형이 일어나기 싫은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근데 E의 경우에는 E는 단위가 뭐죠? E. 영률. 얘는 파스칼이죠. 파스칼. 왜냐하면 입실론 이퀄 2 입실론이라고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입실론이 단위가 없고 시그마가 파스칼이니까. 근데 얘를 풀었으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둘 다 이제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길이 방향 변형을 저항하는 정도의 힘을 나타내고, 얘는 이제 단면적이 변하는 걸 막는 거죠. 그 넓이의 개념이 바뀌는 거를 그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필요한 힘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티프니스로 이제 묶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는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봉이에요. 저희가 배웠던 1단에 나왔던 그 균일 단면봉. 요 그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스프링 정도는 아니지만 하중을 주면 델타만큼 늘어난다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재료역학은 변형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봉의 재료가 탄성적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의 강성도 K랑 F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알면 이제 F는 K를 뒤집으면 되겠죠. 얘는 K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E가 역률이고 A가 단면적이고 L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 값들만 주어지면. 근데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요거 하중과 신장량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수직 응력, 수직 변형률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2번, 4번 식을 3번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변형률로 바꿔서 여기 3번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그래서 1번과 5번을 비교를 하면 이제 K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쓰려면 후계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형 탄성적 영역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그 개념이라서 좀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L분의 2A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K를 알고 델타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중을 알면 델타를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두 식으로부터 신장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내가 하중 P를 줘서 길이 L이었던 봉을 변형을 시켰다. 그러면 그 변형량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계속 나와요. 이거 변형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가 바뀌었나. 1단원에서는 그냥 입실론만 계산했었죠. 변형률만 계산했었는데 실제 얼마나 바뀌는지 그 양을 길이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말씀을 드렸고, 봉의 신장량은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같은 힘을 줬을 때 길이 L에 원래 비례를 하겠죠. 원래 길이가 길수록 변형률은 같으니까 원래 길이 L에 비례를 한다. 신장량은. 근데 탄성계수 E와 단면적 A에는 반비례를 하겠죠. 단면적이 클수록 변형률이 줄어들고 변형량이, 그 탄성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는 거니까, 같은 변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얘를 뭐 축강성이라고도 한다. 그 단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원형 단면만 봤지만 나중에 이제 뭐 5단원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이제 H빔 구멍 뚫린 애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면의 모양은 바뀔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이 A 값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이제 신장량을 계산을 했지만 이제 압축을 받을 때 압축되는 압축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장에 비해서 이 수직 하중에 대해서는 요 식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죠? 저희가 수직 응력, 변형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래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막 무거운 것들, 기중기나 이런 데서 이제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하니까 큰 인장력이 필요할 때 이제 케이블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얇은 전선, 선 같은 거를 강철 선 같은 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케이블을 만드는 거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압축에는 약해요. 인장에는 강한데 압축에 약하고 굽히는 거에도 약하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역시 이제 인장력을 이제 견디는 애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축하중을 받는 부재로 분류를 한다. 근데 문제는 얘의 이제 단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단면적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름을 뭐 버니어 캘리퍼스 그런 걸로 이제 지름을 재가지고 지름에 따른 이제 유효 면적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름이 있으면 뭐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의 경우에는 유효 면적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케이블의 지름으로 4분의 파이 d제곱 한 것보다는 작겠죠. 유효한 단면적이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케이블의 단면적을 구할 때는 이 표에 있는 유효 면적을 쓰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케이블의 신장량도 역시 이 식을 쓰는 건데 유효 탄성 계수와 유효 면적 A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 문제도 좀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읽어보고,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번 조금 독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책에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자, 요것도 사실 그냥 좀 쉬운 트러스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하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A 부분에 하중에 걸렸고 B는 지금 핀이 있죠. 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의 하중에 걸리면 B를 기준으로 돌아갈 것 같죠?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려는 애를 이 스프링 힘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그냥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엄청 긴데 근데 여기에 이제 무게를 올리면 얘가 일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 스프링에 걸리는 힘이 신장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힘을 계산해서 탄성계수를 곱하면 이제 늘어난 길이를 알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일단 똑같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떼요. 이렇게 떼서 여기가 A, B, C. 그러면 이제 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제일 쉬운 게 이 A에 작용하는 힘이죠. W. W고 B는 어떻게 될까요? B.
여기 핀이 있던 애를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 B에 작용하는 힘은. 핀을 뗐으니까 Y방향 반력이랑 X방향 반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BX라고 할게요. BX, BY. 책에 표기된 대로.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스프링 포스 F가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W에 의해서 얘가 B를 기준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F가 얘를 잡고 있다. 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려는 거는 여기 어떤 뭐 볼트 너트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길이를 조절을 해주겠죠. 그렇죠? 길이를 조절해 주는 거에서 뭐 피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사실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은 이 F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F를. 그래서 이렇게 프리바이 다이그램 그렸으면 평형식을 써보세요. 평형식. X방향 힘의 합력 한번 써보시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멈춰 있을 거니까. 자, X방향 힘의 합력을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F가 작용하고 있고 그죠? 오른쪽으로는 BX밖에 없어요.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Y방향 힘의 합력 위로 BY가 적용하고 있고 밑으로 W가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 다음에 모멘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모멘트를 잡을 건데 어디를 잡을 거냐? 이 힘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 B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아요. 이렇게 반시계가 플러스다. 그래서 봤더니 F라는 힘이 B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F 여기 모멘텀 C가 있죠. 길이가 C니까 그 다음에 W가 이 B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반시계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퀄 0이다.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한 힘의 크기는 W 곱하기 B 나누기 C다. 요걸 구한 거예요. 그죠? 힘까지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력학적으로 구한 거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책에서 이렇게 프리바이 다이그램 그려준 거예요. 지금 필요한 힘이 WB 곱하기 C인데 여기에 이쪽 길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어난 길이. 근데 저희가 축하종을 받는 애 길이를 저희가 배웠죠. 축하종을 받는 애 길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F를 재료역 학식으로 쓰면 K 곱하기 델타가 되는 거예요. 스프링 힘이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 델타를 구하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얘가 W를 주면 돌아갈 건데 돌아가지 않게 버티는 힘을 구한 거예요. 스프링 힘으로. 그쵸? 얘가 지금 전역학식을 만족하니까. 근데 그 힘을 버틸 만한 델타, 그 힘을 제너레이션 할 델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식에 의해서 WB KC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13 1344래요. 미터. 그리고 이제 너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너트를 달아가지고 길이 조절하는데 한 바퀴 돌 때 1.6mm씩 간대요. 한 바퀴 돌 때. 그러면 n 바퀴 돌 때는 이 n을 구하는 거니까 n 바퀴 돌렸을 때 1.6씩 가는 애
그러면 이때의 n을 구하는 거는 P분의 델타니까 요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재료학으로 배우는 건 아니라서 P가 1.6mm 그리고 델타가 0.01344다. 이걸 계산하면 8.4가 나오는데 8.4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트로. 요거는 이제 예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력학 식으로부터 이제 F를 구했는데 이 F랑 이 재료역 식을 통해서 또 두 개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델타가 길이를 구하고 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사의 횟수, 회전 횟수를 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요거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또 나왔어요. 트러스. 이것도 제가 올린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럼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A번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이제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 이제 조인트 B에 핀을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어떤 힘을 받아서 이제 바뀌려고 할 건데 그러면 수평 변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변하는 양이 얼마냐? 근데 저희가 배운 식은 2A분의 PL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쓸 건데 다 주어져 있고 P가 없는 거죠. P. 그쵸? 그래서 P를 구하기 위해서 정력학식을 쓴다. 그래서 자 얘를 지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핀이 있으니까
AH, AV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롤러니까 BV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힘 평형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H 플러스 P. P는 지금 외력이라서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얘가 0이다. 그래서 AH는 마이너스 P다. 벌써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Y방향 힘의 합력. AV 마이너스 P 플러스 BV가 0이다. 그래서 BV와 AV를 더하면 P가 된다.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모멘트 잡을게요. 리액션 폴스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A를 기준으로 모멘트. 지금 이 P에 작용하는 P가 이제 모멘텀이 2분의 L이 되죠. 그렇죠? P가 얘 A를 기준으로 작용하는 걔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P 2분의 L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P 얘도 요 2분의 L만큼 모멘텀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P 2분의 L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리액션 폴스 BV가 모멘텀 L만큼 가지고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니까 BVL 이게 0이 돼서 BV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AH 여기 있고 BV는 P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AV가 0이다. 내가 AV를 표시해 주긴 했지만 얘가 실제로는 리액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정했던 그 리액션 폴스를 다 구한 거예요. 미지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A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B에 작용하는, 자, A번 문제까지만 풀 건데, 수평 변이는 2A분의 PL이라고 했는데 요 힘인 거죠. 이 수평 방향 FAB라는 힘이 이 AB 트러스를 따라서 작용을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FAB의 힘이 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AB만 딱 떼보면 AV 그 AH FAB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건데 여기 중간에 핀 전에 여기를 끊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했으면 FAB랑 X방향의 힘이 합력이 또 이제 같아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AH가 0이 돼야 돼요. X방향 힘의 합력이 AB를 기준으로 얘가 또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요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FAB가 P죠, P. 아까 이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P.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V가 지금 0이고 얘가 0이고 AH가 마이너스 P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P 당기고 있는 거예요. P로. 걔가 이 B의 어떤 변형 수평 변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구했죠. 그래서 델타 B는 요 식을 쓰면 요 식을 갖다가 쓰면
0.0025m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러스 문제가 사실 좀 되게 저희가 배울 것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하니까 이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거 연습하다 보면 이제 되게 보이거든요.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연습 문제 보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